집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의 뜻 정의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임입니다. 모임 모아놓은 건데 아무렇게나 또 모아놓은 게 아니라요. 자 분명하게 대상들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제를 한번, 요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집합인 걸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봅시다. 1번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이면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 노래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자, 주관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랑 가수들이 봤을 때랑 프로 가수들 있죠. 가수들 봤을 때랑 노래를 잘한다는 기준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에 자,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름답다라는 것도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될 수 없겠고요. 자, 3번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모임, 나쁘다 이것도 주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될 수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성적이 50점 미만의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4번에 봅시다. 착한 학생들의 모임이다. 이 착하다는 말도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될 수 없겠고요. 5번을 봅시다.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되어 있네요. 10보다 작은 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2, 3, 5, 7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 봅시다. 1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2, 3, 5, 7들을 우리가 그게 집합의 원소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위로 내용으로 가서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고요. 원소라는 것은 영어로 단어로 엘리멘트잖아요. 그죠? 엘리멘트. 첫 글자 E, 요걸 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엘리멘트라고 그러고요. 엘리멘트 이거고요. 원소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요거랑 이제 위의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이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2, 3, 5, 7이 있다고 했죠. 원소가요. 그죠? 그럼 10보, 우리가 집합을 근데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원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고 원소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제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원소, 요게 스몰 a 소문자는 원소를 뜻하고요. 자, 요거는 대문자는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A는 A의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자, 요렇게 요런 삼지창 기호거든요. 삼지창 모양으로 요렇게 기호를 따서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자, 우리가 원소가 2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문자 2죠. 그죠?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느려뜨린 요런 글자다라고 요런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아까 우리가 위에 자,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을 우리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은 2, 3, 5, 7은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는 A 집합이 원소다. 3도 원소네요. 5도 원소네요. 7도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4를 봅시다. 4라는 숫자는 A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니다라는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원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또 문제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자연수전체 집합이 N인데 정수전체 집합 Z고 실수전체 집합을 R이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 자연수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연수 집합의 원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도 자연수 아니죠. 2분의 1 정수 아니죠. 그 다음에 루트 2 정수 아니죠. 루트 5는 실수. 이건 실수거든요. 실수 맞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원소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봅시다.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쓰고요. 양쪽에 중괄호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원소들을 쓰는 겁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 6의 약수다. 6의 약수의 집합을 우리가 요렇게 6의 약수라는 거는 1, 2, 3, 6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요런 형태로 씁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x바 x는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항상 요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x는 뭐 다른 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x라는 뜻이 뭐냐? 이 x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이 x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뜻인데 x가 뭔지 모르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 바를 붙여주고 그 뒤에 자, x의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말 있죠?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x의 조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의 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조건 제시를 쉽게 이해되는데 나중에 약간 어려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가지고 자, 어떤 집합인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그램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요. 여기 그림이 여기 있죠. 이렇게 주로 뭐 동그라미 모양 이런 식으로 해놓고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3의 배수네요. 3의 배수 집합의 A를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그램으로 바꿔 나타내라. 자, 일단 원소나열법을 쓰면요. 3, 6, 9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이걸 지울까요? 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x바 x는 뭐다?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이런 형태로 설명을 써주면 되고요. 조건을. 벤 다이그램은 어떻게 한다고요? 벤 다이그램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요. 여기 집합 이름이 A니까 A를 써주고 3하고 6하고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라고 해볼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는 원소나열법을 쓰려면 100개를 써야 되는데 다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한 3개 정도 써주고요. 중간에 땡땡땡 생략기호입니다. 써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100 이 정도를 써주면은 원소나열법으로 써줬다 라는 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합에 이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또 집합을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거는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유한집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한계인 거 원소 개수가 무한계.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다. 자연수 집합은 무한계잖아요. 그죠? 자, 아니면 뭐 2의 배수다. 이런 거 무한계잖아요. 그죠? 그런 걸 무한집합이다라고 하고요. 무한집합은 표현할 때 나중에 뭐 자연수다 그러면 1, 2, 3 하고 땡땡땡 이렇게 생략기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집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공집합이라고 그러고요.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런 기호를 써주고요.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이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한 종류입니다. 왜? 공집합도 개수는 빵개인데 개수가 유한계인 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에서 이제 집합에서 원소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앞에 자 n을 붙여가지고요. n 괄호 A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n은 또 넘버의 약자입니다.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집합이다. A가 공집합이다. 집합이. 그럼 당연히 뭐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빵개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빵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밑에 볼까요? 유한 무한 공집합을 자 구합을 하고 되어 있네요. A는 3의 양의 배수. 자, 뭐예요? 무한집합이죠. 그렇죠? 무한집합.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자리 중 자연수 중 홀수다.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는 좀 많긴 하지만은 무한은 아니거든요. 유한입니다. 왜냐? 11, 13, 15 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수는 99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유한입니다. 유한.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자연수다? 아, 뭐예요?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네요. 공집합. 그 다음 t라는 건 뭘까요? 아, 잘 봐요. 요 기호가 중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게 이 숫자 아닙니다. 요 문자라고 그냥 할까요? 이 기호가 원소인 겁니다. 그럼 원소가 몇 개예요? 한 개 있는 겁니다. 원소가 한 개입니다. 요게 원소입니다. 자, 봐요. 요게 원소 아니에요. 이거 원소 아닙니다. 이게 원소 아니고, 뭐가 원소라고요?
이게 원소입니다. 중괄호 박혀 있는 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떼고 앞쪽에 안에 있는 거, 걔가 원소입니다. 이걸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는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런 교구가 원소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자,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있죠. 모든 원소들이 B 집합에 다 들어있어요.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기호로 이렇습니다. A가 B의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아니면 이제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요번에는 요런 기호를 썼죠. 요런 기호는 뭐냐면은 이 C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C의 약자입니다. C의 약자인데 C는 또 어디서 따왔냐면은 컨테인 영어 알파벳 영어 단어 컨테인이죠. 컨테인이 포함된다 뜻이거든요. 컨테인 C를 따가지고 요렇게 요런 기호를 씁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벤다이그램을 표현하면 요렇게 A가 이렇게 B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또 뭐 간단한 거 성질 써먹어야 되는 성질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면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기 자신은 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또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합 A가 B에 포함되고요. B가 C에 포함되면요. 중간에 B가 걸려 있으니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또 A는 C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같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 요게 기호가 잘못 거꾸로 됐네요. B도 A에 포함될 때요. B도 A에 포함될 때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 볼까요? 옆에다 그려볼까요?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B가 또 A에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를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뭐예요? A, B는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으니까 이런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게 이런 뭐 수식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등호를 이렇게 씁니다. 등호를 쓰고요. 그럼 두 집합이 같다는 의미를 자, 원소의 개념,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두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자, 일일이 원소들이 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원소들이 다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집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1과 2가 있어요. 그럼 얘의 부분집합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집합을 쓸 때는요,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원소 개수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인 거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원소 개수 한 개인 거 1만 있는 거랑 2만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1, 2가 둘 다 들어있어도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4개가 부분집합이거든요. 근데 요 1, 2를 제외하고 있죠. 맨 밑에 있는 1, 2 제외하고 요 위에 거 자, 공집합과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요 3개만을 우리는 자, 요것들을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약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분 집합 개수에다가 몇 개를 빼면 될까요? 그냥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죠?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A집합 1번. A집합은 2의 배수라고 되어 있고요. B집합은 4의 배수네요. 봅시다. 2의 배수라는 거는 2, 4, 6, 8, 10, 요렇게 땡땡땡. 4의 배수는 뭐 있어요? 4, 8, 12, 요런 식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가 뭐에 포함돼요?
뭐, 그쵸. 뒤에 게 앞에 거에 포함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쓸까요?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B를 먼저 써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구의 약수 뭐 있어요? 1, 3, 9가 있겠죠. 여기서는 자연수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B는 3하고 9가 있네요. 그러면은 2번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B가 A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거는 방정식의 해네요. 그죠? 뒤에 거는 3개 나와 있고요. 자, 앞에 거 방정식의 세를 구하려면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x를 묶어내면은 괄호 x제곱 빼기 1이고, 자, 뒤에 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x는 뭐가 나오죠? 크기수는 쓸까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랑 똑같네요. 원소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A, B 두 집합은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가라 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볼까요? 1번은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한 개 있습니다. 뭐다? 요거 떼고 있죠. 요거 떼고 안에 들어있는 이게 원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소. 여기서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 있죠. 그리스 문자 파이입니다. 파이에 해당하는 문자고요. 요 파이 말고요. 이게 대문자라고 합니다. 대문자. 필기체 이런 거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얘 부분 집합 원소 한 개짜리 있으니까 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하나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가 하나 있는 얘가 지금 자 또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공집합을 뜻하는 기호고요. 공집합을 뜻하는 기호고 밑에 거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알파벳이잖아.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이렇게 기호입니다. 기호 파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원소가 3개 있네요. 3개짜리 원소가 있는데, 요건 또 원소가, 자, 하나도 없는 공집합부터 해가지고요. 원소가 한 개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소 2개씩 있는 거, 1, 2 있는 거, 그 다음에 2, 3 먼저 쓸까요? 그 다음에 1, 3 있는 거, 그 다음에 3개 있는 거, 원소 3개짜리 1, 2, 3 이렇게 다 있는 거 이렇게 총 몇 개가 될까요? 다 구해보면 8개가 됩니다. 자, 얘는 8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일일이 다 안 구하고도 조금 있다가 이게 왜 8개가 되는지 우리가 공식으로 좀 기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가볼까요? 간단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런 기호는 뭐예요? 요런 기호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인데요. 요 기호는 요 왼쪽에 뭐가 오죠? 왼쪽에 원소가 오고, 오른쪽에 뭐가 오죠? 예, 집합이 옵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쪽에도 집합이 오고 이쪽에도 집합이 오죠. 그죠? 얘는 뭐다? 양쪽에다 집합끼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다고? 얘는 공집합을 뜻하는 기호네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의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기호네요. 그죠? 여기 있는 문자네요. 그죠? 요 원소. 얘는 뭐다? 원소, 여기 들어있는 원소 있죠? 이 원소를 뜻하는 표현하는 기호네요. 자, 그래서 얘는 S의 원소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원소가 맞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도 원소가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은 원소, 맞습니다. 1도 여기 있네요. 1도 원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과 2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중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얘의 S집합이 뭐다? 부분집합이죠. 그죠? 부분집합이네요.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원소다가 아니라 그죠?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얘가 S집합에 포함된다. 지금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바로 그냥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A1부터 땡땡땡 AN까지 있다는 말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N개란 뜻이네요. 그죠? 원소 개수 N개란 뜻인데 이렇게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에서 이 집합들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2의 지수에 N을 붙여주면 됩니다. 2의 N제곱개다 이렇게 합니다. 2의 N제곱개. 그럼 왜 2의 N제곱개라고 하느냐면은 밑에 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요 집합 있죠? A, B, C 이 집합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지금 부분집합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게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어차피 얘 부분집합들은 잘 봐요.
A라는 원소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B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C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씩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A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동그라미 O, 안 들어있다는 걸 X,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그러면은 A가 들어있는 경우와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요 A가 들어있는 경우 중에서 이제 B가 들어있는 경우,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있는 경우 중에도 B가 또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 두 가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 B가 들어있어요. 파란 표시를 해볼까요? A, B가 들어있는 경우 중에 또 C가 들어있는 경우, 안 들어있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A가 들어있고 B가 안 들어있는 경우 중에서도 C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있고 B가 들어있는 경우 중에서도 C가 또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XX 중에서도 또 X,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써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요 옆에서는 요런 집합이 되겠고요. 이게 총 8개입니다. 그럼 8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A의 포함 여부, A를 가지냐 안 가지냐, 그게 몇 가지? 두 가지죠.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몇 가지씩? 두 가지씩. 그래서 2를 곱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또 C를 가지냐 안 가지냐, 또 두 가지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2의 지수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뭐다?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면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간단한 거 볼까요? 또 A 집합의 원소가 5개죠. 5개입니다. 집합의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요? 2의 5제곱, 즉 몇 개다? 32개가 되겠네요. 진부분 집합은 뭐다? 32개에서 한 개만 빼면 되니까 3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A,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B인데 A 더하기 B가 15래요. 이때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해볼까요? n개. 그러면은, 이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2의 n제곱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뭐다? 진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n제곱에다 하나 빼야 한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다? 15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15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n제곱을 두 개 되었으니까 2 곱하기 2n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1을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려면은 n은 얼마다? 3이다. 그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좀 활용된 내용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여기도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총 n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요.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 몇 개를 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밑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고 위의 내용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죠. 그죠? 얘는 지금 5개인데요. 요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1과 2를 반드시 가진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1과 2를 반드시 간다는 얘기는 일단 1, 2는 제외해놓고요. 1, 2를 제외해놓고 요거 3, 4, 5만 가지고 있죠. 3, 4,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막 만듭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이 몇 개가 8개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8개를 한번 다 써볼까요?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5만 있는 거, 그 다음 3, 4 같이 있는 거, 그 다음 4, 5 같이 있는 거, 3, 5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3, 4, 5가 다 있는 거 쓸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1, 2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각각의 조금 전에 구한 요 부분집합들에다가 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로 뭐다?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개수라는 거는,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파란 글씨로 써놓은 있죠. 파란 글씨로 써놓은 요 집합들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몇 개입니까? 그게 8개죠. 그래서 8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봅시다. 총 5개 중에서, 그죠?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1, 2, 2개를 제외하고 남은 몇 개? 3개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5개 중에 2개 뺀 거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래서 2에 5 빼기 2제곱, 총 뭐다? 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내면 되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당연히 2번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자, 봐. 3, 4, 5를 이번에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3, 4, 5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3,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1과 2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1과 2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예, 요거는 뭐야? 원소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똑같은 경우니까 2의 자, 2제곱, 그쵸? 총 4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근데 계산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3, 4, 5 3개를 반드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에다가 5에다가 반드시 갖는 3개를 빼버리고 남아있는 2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전체 개수에다가 그 개수들을 포함하지 않는 개수, 포함하는 개수들을 전부 다 빼고 뺀 값을 지수에다가 붙여서 계산하면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은 1, 3 두 개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물어본 거니까 자, 봐요. 5개 중에 2개를 포함하고 1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빼버리면 됩니다. 지수에다가요. 지수에다가 2개도 빼고 1개도 빼니까 자, 2의 제곱이니까 총 4개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데요. 봅시다. 자, H5 원소 개수가 총 n개인데 그 중에서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에 n 빼기 r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n 빼기 r 제곱. 특정한 k개를 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 빼기 k 제곱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특정한 원소 R개는 포함하고 자, 원소 k개는 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다? n에다가 r도 빼고 k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내용은 뭐 또 이제 문제 풀다가 나올 텐데요. 뒤에 자, A의 부분집합을 부로 특정한 K개의 특정 원소 중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죠?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수학에서 적어도란 말이 나와 있으면 되게 자, 크게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적어도란 말 나오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반대 상황을 구해서 전체 개수에다가 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뭐 하냐면은 K개의 특정 원소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다가요. 그 K개죠. K개 전부 다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은 나머지들은 뭐냐? 그 남아있는 게 남은 게 적어도 하나의 K개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수에다가 특정한 K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n 빼기 K 제곱이죠? 이걸 또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또 풀면서 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원소가 n개인데 이 중에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16이란 말입니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n이 그러면 4가 되겠죠. 부분집합 중에서 요 3개네요. 3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2에다가 n 빼기 200개, 3개니까요. 3을 한 개 얼마다? 30이다.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n 빼기 3이 5니까 n이 얼마다?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또 n개인데 이 중에서 2개는 포함하고 A3 한 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전체 개수에다가 뺍니다. 그치? 포함하는 거 2개 빼고 포함하지 않는 거 빼고 요거를 지수에다 붙여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얼마다? 2의 자, 64란 말은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6제곱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n 빼기 3이 6이니까 n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9가 되겠죠.